안녕하세요. 필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타경 4127호 물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지분 매각이고 맹지이며 특히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이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순위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고 경락자가 인수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많은 물건에서 선순위 가처분이라고 나온 물건은 전부 경락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 물건의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자는 추석 연휴 전날 유치권 만화책자를 받아보았습니다. 현재 이 책자는 각 서점가에도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필자는 유치권 책자의 완성으로 만화로 배우는 경매 관련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맹지로부터 시작하여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 부동산 등기, 유치권까지 오랜 기간 달려왔습니다. 이제 필자는 출판사의 마지막 요청에 의하여 MPL 관련 책자의 집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MPL과 관련한 책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자로 MPL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간 경매와 부동산 등기, 대법원 판례 등을 만화로 출판한 경험을 살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MPL 책자를 출필하려고 합니다. 자,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강의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여 들어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정도를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필자는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강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비대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이 완성되면 원거리에 계신 분들도 편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드린 물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타경 4127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지분으로 나온 물건인데 주의사항으로 지분 매각, 선순위 가처분, 맹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순위 가처분과 맹지입니다. 이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보여드리는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물건은 현재 최초 법사 가격의 80%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의 현황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입찰에 물건이 존재하고 있으나 건물도 아니고 천막으로 둘러놓은 가건물이므로 경락자가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이 물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맹지입니다. 그러나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맹지인 물건이 문제가 안 되는지를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넓은 이성 지도로 살펴보면 이 물건은 인근에 1호선 구일역과 2호선 양천구청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넓은 이성 지도를 좁게 해서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물건이 위치한 곳은 산업인 아파트가 위치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업인 아파트 건축 연도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인 아파트가 오래된 건물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확률이 높으므로 맹지인 이 물건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한번 열람해 보겠습니다. 열람 결과 본 물건은 도시지역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좋은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어 단독으로 이 물건을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열람 결과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서울시에서 2016년 8월 18일 보도 자료로 낸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구로구 고척동 산업인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도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산업인 아파트는 총 10개 동 342세대로 1976년도에 건축되었으며 2011년 안전진단이 통과되어 재건축이 추진되어 왔다고 되어 있으며 재건축을 아파트 평균 층수 13층 이하로 375세대, 용적률 225% 이하의 규모로 입안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 평균 층수 13층 이하 387세대, 용적률 213%로 수정 가결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경매 물건이 이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노란색 부분이 현재 경매 물건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분 물건을 경락받은 사람은 재건축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현물, 즉 아파트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토지를 포함하여 재건축이 될 예정이므로 토지이용계획원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이라는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순위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순위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경락자가 인수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보면 가처분이 갑부 18번 손선자님의 지분 545분의 66에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지분에 대하여는 가처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8번 임의경매 내역을 보면은 18번 손선자님의 지분에는 경매가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경매 물건과 가처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평소 경매 물건 분석이나 NPL 물건에 대하여 경매에 참여하려면 부동산 등기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 물건도 부동산 등기를 완전히 분석해 보면 선순위 가처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타경 4127호의 경매 물건을 통하여 선순위 가처분과 맹지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리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